김재호 씨 74세는 제가 5년 넘게 관리해온 환자입니다. 그는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매일 운동하며 식단까지 조절하고 있었기에 본인이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늘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달 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갑자기 식탁 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검사 결과 식후 혈당이 무려 300일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까지 공복 혈당은 안전 범위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만성질환을 가진 노년층 환자들에게 식습관을 상담하고 치료해온 72세 노인 영양 전문의 박영호입니다. 제 진료 경험 속에서 김 씨처럼 공복 혈당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아주 중요한 수치인 식후 혈당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식후 혈당은 식사를 시작한 뒤 약 1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으로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서 몸이 가장 많은 포도당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수치가 너무 빠르고 높게 오르는 식후 고혈당이 나타나면 췌장을 지치게 하고 혈관벽에 큰 압박을 가하며 염증 반응을 촉발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실명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환자들이 약물과 식이요법을 잘 지켜도 여전히 합병증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격적인 식사 전에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올바른 음식을 먼저 먹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 꼭 먹을 수 있는 과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사님, 식전에 먹으면 혈당이 치솟지 않게 해주는 약이 있나요? 저는 늘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부엌에 있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단순히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췌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보호하며 건강을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발효식품, 나토입니다. 특히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나토가 썩 좋은 첫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유의 강한 냄새와 끈적이는 실 한 발짝 물러서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음식이야말로 건강을 지켜주는 숨은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70세 이모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수년간 제2형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나토가 좋다고들 하던데 저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나토 한 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장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몸에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는 시도했고 불과 3주 후 결과는 그와 가족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22-15mg을 뒤에 내려갔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늘 저릿하던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할 때도 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약처럼 먹던 나토가 이제는 매일 챙기는 습관이 되었고 하루라도 빠지면 허전할 정도라고 합니다. 나토의 힘은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효소에 있습니다. 이 효소는 혈전을 녹이고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며 풍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식사 예쁜 전에 약 42cc 19의 나토를 먹으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를 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조용히 지켜주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는 건 맛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한 달 뒤 재검에서 혈당뿐 아니라 혈중 지지 수치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하고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웃으십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예전엔 보기만 해도 싫었던 음식인데 여러분은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이 있나요? 처음에 거부감을 넘어서면 나토가 매일 췌장과 심장을 지켜주는 새로운 친구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음식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치유력을 품고 있는 삶은 달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걀을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반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뇨 특히 노년층에게 삶은 달걀은 매일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김모 여사 66세가 지친 모습과 걱정 어린 눈빛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째 달걀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고 심장에 나쁘다고들 하잖아요. 무서워서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의자에 가까이 앉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달걀이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즉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갖추고 있죠.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근육은 최고의 당 흡수기입니다. 근육이 튼튼할수록 혈당은 훨씬 쉽게 안정됩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듣는 사실처럼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보자고 권했습니다. 매일 식사 10분 전에 삶은 달걀 1개만 먹어보라고 말이죠. 달걀은 포만감을 주어 밥이나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당의 흡수를 늦추고 동시에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2달 뒤 재진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3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식사 후에 졸리거나 무기력한 것도 없어졌고 식후 혈당도 확실히 내려갔어요. 그날 그녀의 얼굴 주름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고 눈빛은 생기로 빛났습니다. 삶은 달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티켓입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 제 환자들 대부분은 뜻밖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고 식습관이 규칙적으로 변하며 체중까지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근거 없는 걱정 때문에 이 보물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몇 주 동안만이라도 식전 삶은 달걀 1개를 먹어보고 내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혈당 수치가 안정된 검사지를 볼 때마다 몸이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빵과 달콤한 우유를 먹고 나서 1시간 만에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음식을 먹고 오전 내내 가볍고 상쾌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장 강력하게 늦춰주는 중 하나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최근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나 많고 특히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카페인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이 서서히 더 안정적으로 오르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무가당 그릭 요거트의 당함량은 일반 시판 요거트의 절반 많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하고 영양이 농축된 질감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후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줄여줍니다. 이는 곧 췌장을 혈당 급경사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72세 초의 모 어르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식단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분이었지만 매번 검사 때마다 식후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메뉴를 물었더니 유명 브랜드의 저지방 요거트를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제품을 확인해 보니 1회 제공량에 무려 15강 가까운 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매우 놀랐고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저지방이 당뇨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함량과 혈당 상승 속도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무가당 원조 그릭 요거트를 선택해 식사 10분 전에 80텔람, 100판 정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재진해서 그는 드물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뱃살이 줄고 체중의 예잣이 살짝 빠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훨씬 안정됐어요. 농담처럼 덧붙였습니다. 이젠 마트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품 라벨을 꼼꼼히 보는 겁니다. 건강 지키는 새로운 습관이 됐네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요거트 하나 바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작은 변화의 힘은 평생 지속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고른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바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았나요?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앞으로 영상에서 어떤 점을 바꾸면 더 도움이 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야말로 제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전에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볍고 부드러운 음식을 찾은 적이 있나요? 저는 많은 노년 당뇨 환자분들께 그런 음식으로 연두부를 권합니다. 소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혈당 조절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연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으며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연두부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 비율은 이후 섭취하게 될 탄수화물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영양학 연구에서도 식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 췌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게다가 콩 속 이소플라본의 혈관 보호, 염증 완화, 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69세 박모 여사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점심만 먹으면 심하게 졸리고 머리가 멍해져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식전 연두부 반모를 권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후식을 거꾸로 먹는 것 같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식후 피로감이 사라졌고 한 달 후 재진 때는 오후에도 훨씬 또렷하고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그녀의 업무 효율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는 국내산 콩으로 만든 연두부를 우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수입 쥐머 콩으로 만든 제품은 품질과 영양가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당과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식전 연두부 한 모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쩌면 박 여사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훨씬 편안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아삭하고 은은하게 단맛이 나면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채소가 혈당과 혈관을 지켜준다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프리카를 볶음이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부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당뇨 환자, 특히 노년층에게는 제가 꼭 황금식품 리스트에 넣고 싶은 숨은 전사입니다. 파프리카는 혈당지수 GI가 약 15로 매우 낮아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함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함량은 오렌지의 2배에 달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벽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특히 미가 풍부해 신경 건강을 돕고 불안 피로감을 줄이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많은 노년층이 조용히 겪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65세 한모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처음 제가 식전 파프리카 섭취를 권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생채소를 못 먹어요. 특히 이런 낯선 건 더더욱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식전 과일처럼 빨간 파프리카 반 개만 드셔보세요.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최면상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만난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의외로 아삭하고 은은하게 달더군요. 먹고 나니 속이 훨씬 편했습니다. 식후에 느끼던 더부룩함이나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검사 결과 식후 혈당 수치도 이전보다 낮아졌고 무엇보다도 평생 달고 살 줄 알았던 오후 두통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전 7천이 15초만 데쳐 매운맛을 줄이고 아삭함과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파프리카를 사과, 당근과 함께 착즙해 시원한 주스로 마시기도 하는데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식사가 충분히 아름답고 맛있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 하나로 하루하루가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5가지 식품 나토,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연두부 파프리카 중에서 비타민 함량이 오렌지의 2배이고 혈당 지수 GI가 약 15로 매우 낮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자 중 한 분을 무작위로 선정해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식전 섭취에 좋은 차 5가지 식품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식이나 잘못된 양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조언을 듣고 요거트를 사서 식전에 먹는데 재검시 식후 혈당이 거의 변하지 않은 환자들 말입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어떤 분은 나토를 밥과 함께 먹고 어떤 분은 달걀과 함께 버블티를 마시며 어떤 분은 그릭 요거트를 너무 많이 먹어 아예 본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췌장과 혈관을 지켜줄 방패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식품들이 2배, 3배의 효과를 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4가지 황금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시간입니다. 식전 15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위에서 작용을 시작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너무 식사 직전에 먹거나 밥과 함께 먹으면 마치 홍수가 이미 밀려든 뒤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양입니다. 주식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나토는 4억 권캔과 연두부 반모 파프리카 반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본 식사를 거르게 되어 영양 불균형이나 에너지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품질입니다. 신선하고 가공이 최소화된 원재료를 우선하세요. 포장 제품이라면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세요. 살짝 단맛이 붙은 그릭 요거트에도 설탕이 34스푼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산 콩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고 수입 쥐먹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조합입니다. 물이나 따뜻한 허브티와 함께 드시고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음료는 피하세요. 이런 음료는 좋은 식품의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음식이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혈당 변화가 없다면 종류나 양을 조절하세요. 매주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재진시 의사와 함께 최적의 식단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식후 혈당의 파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췌장에 휴식을 주고 혈관을 튼튼히 하며 몸이 한층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식후 혈당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5가지 황금식품, 즉 건강의 문지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집에 비유한다면 울타리를 튼튼히 세우는 것만큼이나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해로운 음식이라는 불청객이 들어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조금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식전 이런 음식들을 먹고 그 대가를 식후 혈당이 파도처럼 치솟으며 췌장과 혈관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치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5가지의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크와 쿠키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는 맛 때문에 밥 먹기 전 입만 달래자 하고 한두 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곧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68세 윤 여사는 밥 양을 줄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식후 혈당은 늘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쿠키를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자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에 든 과일 주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자연과 건강이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남는 건 물과 당뿐입니다.
300ml 한 병에 설탕의 질 11스푼이나 들어있을 수 있으며 식전에 마시는 건 혈관에 설탕을 붓는 것과 다름없어 췌장을 시작부터 과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달달한 라떼나 버블티입니다. 손주들과 외출하며 한 잔씩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 음료 속 당과 포화 지방의 조합은 건강에 이중펀치를 날립니다. 혈당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혈중 지질 수치까지 높이기 때문입니다. 버블티 한 잔에 들어있는 당은 심지어 탄산음료 한 캔과 맞먹거나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조과일입니다. 작고 간편하며 자연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 농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건조과일 한 줌이 신선한 과일이 13개 분량의 당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는 생각에 경계심 없이 먹습니다. 마지막은 즉석라면입니다. 식전에 한 그릇 먹으면 속만 달래줄 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제 탄수화물과 여러 번 튀긴 기름, 그리고 거의 없는 섬유질과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나쁜 지방까지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식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하루 종일의 건강한 식단 효과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중 여러분은 혹시 혈당에 해로운 줄 모르고 식전에 먹었던 음식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대체 식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매 끼니가 건강을 향한 한 걸음이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식후 혈당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5가지 황금식품, 즉 건강의 문지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집에 비유한다면 울타리를 튼튼히 세우는 것만큼이나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을 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해로운 음식이라는 불청객이 들어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조금 배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식전 이런 음식들을 먹고 그 대가를 식후 혈당이 파도처럼 치솟으며 췌장과 혈관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치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식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크와 쿠키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는 맛 때문에 밥 먹기 전 입만 달래자 하고 한두 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곧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68세 윤 여사는 식전 쿠키가 밥량을 줄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식후 혈당은 늘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쿠키를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자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에 든 과일 주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자연과 건강이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남는 건 물과 당뿐입니다. 300ml 한 병의 설탕이 18S이나 들어있을 수 있으며 식전에 마시는 건 혈관에 설탕을 붓는 것과 다름없어 췌장을 시작부터 과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달달한 라떼나 버블티입니다. 손주들과 외출하며 한 잔씩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 음료 속 당과 포화 지방의 조합은 건강에 이중펀치를 날립니다. 혈당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혈중 지질 수치까지 높이기 때문입니다. 버블티 한 잔에 들어있는 당은 심지어 탄산음료 한 캔과 맞먹거나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조과일입니다. 작고 간편하며 자연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 농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건조과일 한 줌이 신선한 과일 23개 분량의 당을 가질 수 있어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는 생각에 경계심 없이 먹습니다. 마지막은 즉석라면입니다. 식전에 한 그릇 먹으면 속만 달래줄 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제 탄수화물과 여러 번 튀긴 기름, 그리고 거의 없는 섬유질과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나쁜 지방까지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식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하루 종일의 건강한 식단 효과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중 혹시 혈당에 해로운 줄 모르고 식전에 먹었던 음식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대체 식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매 끼니가 건강을 향한 한 걸음이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식후 혈당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5가지 황금식품, 즉 건강의 문지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집에 비유한다면 울타리를 튼튼히 세우는 것만큼이나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을 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해로운 음식이라는 불청객이 들어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조금에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식전 이런 음식들을 먹고 그 대가를 식후 혈당이 파도처럼 치솟으며 췌장과 혈관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치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식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크와 쿠키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는 맛 때문에 밥 먹기 전 입만 달래자 하고 한두 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곧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68세 윤 여사는 식전 쿠키가 밥량을 줄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식후 혈당은 늘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쿠키를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자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에 든 과일 주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자연과 건강이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남는 건 물과 당분입니다. 300ml 한 병에 설탕이 18스푼이나 들어있을 수 있으며 식전에 마시는 건 혈관에 설탕을 붓는 것과 다름없어 췌장을 시작부터 과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달달한 라테나 버블티입니다. 손주들과 외출하며 한 잔씩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 음료 속 당과 포와 지방의 조합은 건강에 이중 펀치를 날립니다. 혈당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혈중 지질 수치까지 높이기 때문입니다. 버블티 한 잔에 들어있는 당은 심지어 탄산음료 한 캔과 맞먹거나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조과일입니다. 작고 간편하며 자연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 농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건조과일 한 줌 및 신선한 과일이 13개 분량의 당을 가질 수 있어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는 생각에 경계심 없이 먹습니다. 마지막은 즉석라면입니다. 식전에 한 그릇 먹으면 속만 달래줄 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제 탄수화물과 여러 번 튀긴 기름, 그리고 거의 없는 섬유질과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나쁜 지방까지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식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하루 종일의 건강한 식단 효과를 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중 여러분은 혹시 혈당에 해로운 줄 모르고 식전에 먹었던 음식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대체 식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매 끼니가 건강을 향한 한 걸음이 되도록 말입니다.